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에서 음악 관련 기획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스쿨은 대만의 텐 엔터테인먼트와 SBS가 합작을 해서 아이돌 제작하는 서바이벌 방송이고요. 참가자 대부분은 중화권 소속이고 일본 국적 한 명에 한국인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맷은 프로듀스 101의 중국 버전과 비슷하거든요. 데뷔 멤버가 총 7명이고요. 매 라운드마다 탑 7 멤버가 정해지고 그들이 베네핏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데뷔를 하면 SBS의 음악 방송이랑 방송에는 나오겠지만 라디오나 주로 중화권에서 활동을 하겠죠.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27살? 애들이 근데 선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네. 네, 라이라이와 네오라는 참가자였습니다. 둘 다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연습이 되어 있네요. 특히 네오가 한국말이 좀 더 익숙한 것도 있고 그래서인지 보컬의 실력이 이제까지 나온 참가자 중에서 괜찮은 편이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댄스 실력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동작은 딱딱 잘 하는데 이걸 여성곡을 남성이 했기 때문에 표현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몸들을 아직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여자 그룹의 노래랑 하지 않아 싶어. 이 몬스터 지금 심사평가에서는 라이라이의 보컬이 더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라이라이는 아직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보컬은 그렇게 포텐셜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네오의 보컬 포텐셜이 더 높을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무대에서 퍼포먼스 종합한 캐릭터는 라이라이가 더 좋아 보이고요. 일단 두 사람 모두 탑7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기존 두 명이 내려가는데 이걸 1대1 대결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심사위원들이 정해서 사람을 바꾸네요. 그 프로듀스 창 아시아에선 대결을 붙였는데 근데 그럼 저렇게 해서 자리까지 바꾸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롭지 않나 싶은데 그냥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그냥 정해서 바꾸면 모니터에 순위만 바뀌는 걸 표시해도 충분히 이 효과는 나올 것 같은데 얘 잘생겼네. 주희. 펜타곤 노래. 주희는 춤을 아예 못 추네. 여기는 음이 안 맞아. 이거 유치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프로듀서 완전 따라하네. 그냥 전체 연출 자체가요. 완전하게 빼박으로 붙이는데요. 앞에 시작할 때 참가자 얘기 붙이는 거랑 무대 전에 붙이는 방식이랑 무대에서 편집 방식도 삑사리 나오면 무조건 3번 반복하고 완전 똑같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연습생 경험이 없는 참가자가 대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태어나서 이런 연습을 2주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일단 어려운 선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그냥 밝고 막 귀엽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뛰어다니고 이동하는 대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스텝이 중요한데 이렇게 스텝이 기반된 안무는 2달 연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겉보기에 그냥 귀엽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2주 동안 그냥 기초 내려가는 앉았다 일어섰다 바운스 연습만 해도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일단 다리가 안 움직여지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거의 서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하는 건 당연히 안 해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고 얘네들은 그럼 이 방송 안에서 1차 탈락실 저까지 어디까지 하느냐, 괜찮게 생긴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어디까지 갖춰는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어쨌든 한신이라는 멤버, 모델이라는 멤버가 노래를 할 때 그나마 춤을 추면서도 가볍게 소리를 내서 배우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주 맥린이라는 멤버가 메인 멜로디를 했는데 오늘 라이브는 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연습을 하면 지금보다 또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큰 의미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연습 기간이 짧았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앞으로 그냥 부담 없이 연습해서 많이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 해야 되니까 그 약속인 거니까 많이 무대를 어떻게 즐겨? 2주 연습했다는데. 다음 무대는 4명이네요. 댄서구나. 완전 스트릿 댄서네. 근데 그런 중국 무술처럼 섞어서 국가대표니까 기본기가 되게 좋네. 진짜 멋있다. 약간 잘하네.
아, 왜 이렇게 반복시켜. 이 팀이 제일 잘했네요. 역시 K-팝은 춤 실력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 팡이샹이라는 멤버는 댄서였다니까 춤을 잘하는 게 당연한데 나머지 3명도 춤 실력이 기본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연습도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특히 이제 나머지 그 빅터, 위엔신, 에릭이라는 멤버가 가볍게 소리를 내는 것이 좋았고요. 근데 정작 이제 고음은 저 억지로 소리를 내는 팡이샹이 맡았거든요. 이 노래의 고음 애드립이 좀 높아서 다른 멤버들은 음이 안 올라가서 올라가는 팡이샹이 맡은 것 같은데, 근데 팡이샹은 몸에 힘을 줘서 춤을 추는데 좀 익숙한 편이라서 노래할 때도 몸에 힘을 줘서 내서 고음이 나오긴 하지만 저렇게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팡이샹은 그냥 노래는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고 댄스 쪽을 특화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인상적인 멤버는 에릭과 위엔신이었거든요. 에릭은 한국어 발음이 가장 편해 보였고 그걸 받쳐주는 보컬의 실력도 좀 많이 늘 수 있겠다 가능성이 보였고, 위엔신이 이제 춤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았고 자국어로 노래하면 보컬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소리를 탁 뭉쳐서 꺼낼 줄 알아요. 지금 중간에 소리를 크게 낼 때 발성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춤과 노래 실력의 밸런스는 위엔신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저 중화권의 연예인께서 저 위엔신이 랩을 할 때 소리를 눌러서 내니까 그 소리가 묻힐 수 있어서 발성을 바꿔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엔신이 지금 노래를 할 때 여러 가지 소리를 냈어요. 근데 저 랩할 때 저렇게 냥냥냥 이렇게 낸 거는 일부러 리듬감을 만들려고 저렇게 소리를 낸 거거든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리를 낼 때도 다른 소리를 낼 때도 기본적인 발성은 괜찮은 편이라서 위엔신은 전혀 발성이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빅터랑 위엔신이 선택을 받았어요. 저는 에릭이 조금 더 괜찮다고 봤는데 뭐. 치원이라는 참가자는 배우 박정민 느낌이 나네. 괜찮네. 이 팀의 멤버들도 괜찮네요. 어떻게 보면 바로 전 팀보다 여기가 더 잘한 것도 같은데, 일단 저 제거라는 참가자는 아직 춤 실력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혼자서 좀 부족하고 보컬도 좋진 않지만 뭐 보컬에 나쁜 버릇은 없어서 좋다. 어쨌든 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천은 지금 보면 약간 일본 사람들이 노래할 때 사용하는 위쪽 공간을 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코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지천은 울림은 작지만 소리가 잘 뭉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천이 춤 실력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할 때 악센트를 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천은 노래 연습을 하면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좀 보정이 들어가 있는 무대여서 현장에서 음정이 정확히 맞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발성은 음정이 좀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방송에 나온 무대로만 봤을 때는 지천이 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다.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 좀 메인 보컬을 이끌어갔던 메이샹이 지천과 비교하면 지천은 약간 날카로운 소리, 또 고음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데 메이샹은 어레인지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얘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중고음까지 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도 거기서 표현력을 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성이 딱 잡힌 상태는 아니지만 메이샹이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치원이라는 지금 저 멤버가 춤은 가장 좋았는데 보컬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앞서 말한 지천이나 메이샹에 비해서 보컬은 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쪽은 춤이 더 좋고 보컬이 평범, 이쪽은 보컬이 더 좋고 춤이 더 평범, 막 이렇게 다른 거죠. 두 명. 지천은 근데 어디서 본 얼굴이야? 메이샹과 치원만 선택을 받았어요. 대만 참가자들이 없는 줄 알고 있었구나. 한국에 들어와서 저 참가자들이 연습을 했다는 것 같은데 아예 한국 참가자들과 따로 했고 약간 놀래켜 주려고 말을 안 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국 참가자들이 있는 걸 안 알았나 봐요. 저는 중화권 참가자들이 한 30명, 한국인 참가자 한 10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해서 비주얼만 봤을 때 지금 이 한국인 참가자들은 아이돌 연습생인지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여기에 나오려는 한국인 연습생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중소기획사의 연습생들도 여기로 데려오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워낙 더 큰
오디션 방송이 많으니까 사실상 대만에서 활동할 애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적어도 일본 이쪽에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한 애들이 지원을 할 거잖아요, 당연히. 왜냐면 이쪽에 더 도전해볼 가능성이 있으면은 거기 가지 여기에 나와갖고 대만에 가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근데 아이돌이 뭐 어쨌든 비주얼이 매우 중요한데, 전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1순위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0순위,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비주얼을 뛰어넘을 0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캐릭터를 어떻게 포장해서 전달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저 같은 이제 기획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을 보고 대중들이 뭘 좋아하겠다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어필시켜야 되는 건데, 그게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제작자, 기획자들이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캐릭터 전달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춤과 노래랑 표현 실력이 있어야 좀 수월해지거든요. 뭐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언뜻 여기 멤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수많은 연습생들을 보니까 그래도 딱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다 아는, 그냥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완전 4대 기획사 연습생들도 보고 중간 기획사, 소기획사, 완전 자기네들끼리 셀프로 하는 팀, 거기다가 한국, 뭐 일본, 중국 제가 다 보니까 아, 이 연습생은 어느 위치에 있겠다가 그 비주얼만 따졌을 땐 딱 들어오는데, 와, 이들은 어쨌든 실력과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갖춰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 대만에. 비주얼은 그렇다 치고 스타일링이라도 좀 아이돌처럼 하지.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대만 참가자들보다 개별 능력은 좋거든요. 근데 제가 보던 한국인 연습생들의 평균 실력보다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서 이게 아이돌 느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 나온 대만 참가자들도 그런 애들이 많았지만, 이게 아이돌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스타일이나 표현력을 거기에 맞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표정 연습이 별로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인상적인 멤버는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셋 중에는 보컬을 맡았던 저 준혁이라는 분의 밸런스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루이라는 참가자가 뽑혔어요. 이 장루이라는 분이 그 한국 사람인데, 이게 본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콩에서 계속 살았다고 해서 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언더 19에 나왔었는데 그땐 루이였나? 그때도 장루이였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지금 한국인 연습생의 평가 기준을 한국인 기준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저 다른 대만 참가자들하고 똑같이 해야 될지 그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같게 해야 돼요. 예, 저는 같은 레벨에 놓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2명이네요. 아니 이게 또 엔딩 그것도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비주얼 하지만 비주얼이 뭐 일반적으로 좋게 보이는 비주얼들이 있죠. 근데 그 어느 정도 한 7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부터는 취향 차이니까, 누군가는 막 진짜 내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런 제작자나 기획자 관점에서 볼 때는 얼굴이나 비주얼이나 전체적인 캐릭터가 어떻게 됐든 그거를 사람들한테 좋게 표현하면은 좋은 비주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그런 소형 기획사랑 대형 기획사의 가장 큰 차이인데, 대형 기획사는 일단은 비주얼 자체가 좋은 애들이 가긴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수많은 그 월말 평가를 거쳐서 살아남은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슈퍼주니어의 MC 보고 있는 은형님도 여기에 나왔으면 제가 똑같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비주얼에 대해서 좋은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영님은 자기 비주얼이 개성이 드러나도록 무대 위에서 표현하려고 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아이돌 중에 뭐 다수는 비주얼 자체가 좋지만 어느 정도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 멤버들도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본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지금 훨씬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엔딩 표정도 무표정이에요. 둘 다 지금 엔딩 포즈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무대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이 전 멤버들도. 이 전 멤버에는 심지어 그 장로이라는 친구는 아이돌로 몇 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도 곡이 좀 터프한 노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어야죠, 표현력이.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외모를 좀 더 호감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정도 하고 액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많은 월말 평가를 받고 또 더 전문가들이 붙어서 티칭을 해주면은 야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어디 봐야 돼, 어느 표정 줘야 돼, 넌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돼, 이걸 조언을 많이 받고 그게 되게 누적돼서 결과가 압축되는 건데 연습생들도.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거의 다 그냥 셀프로 하고 자기 그냥 지금 무대에서 춤하고 노래 보여주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더 이쁘게 불고 어떤 표정 줘야 되고 엔딩 포즈 따로 신경 쓰고 중간에 액션 어디서 와우 포인트 줘야 되고 그 여유는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삥 이렇게 평면적이에요. 무대가. 그 지금 노래와 춤 실력은 이들이 대만 참가자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돌 멤버를 선택하는 것은 노래랑 춤 잘하는 멤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랑 춤 실력도 포함하고 거기에 비주얼에 뭐 표현력에 분위기 막 전부를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매력을 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매력을 만드는 법을 모른다. 이건 지금 나온 다른 대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근데 한국 멤버들이 춤과 노래 실력이 더 좋다고 해도 그럼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지금 대만 애들에게 비교 우위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방송은 한국보다 중화권에서 더 많이 볼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보는 분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데뷔 이후에도 그러다 보면 대만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연습생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인상적인 참가자는 없었어요. 다음 무대는 솔로인데 기타를 들고 있네요. 아이돌 오디션에 기타를 들고 나와서 솔로 무대를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실력도 컨셉도 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를 엄청 더 잘했거나 아니면은 창법이 더 유니크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들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람은 기타 연주를 뭐 먼저 시작했거나 노래보다 아니면 어쨌든 기타 연주에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현재는. 왜냐면 보컬은 이제 막 그냥 색깔을 내는 정도고 지금 요 짧은 노래를 불렀는데 발성이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기타 치면서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춤을 출 수 있겠어? 아 춤도 춘다고? 그냥 한 1시간 동안 외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추면 아이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솔로 음악 할 건데 그거 홍보하러 나온 걸 거예요. 나는 그 마인드가 너무 아니 근데 방송 본선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뽑냐고. 다음 무대는 4명이네요. 이게 마지막 팀인가? 마지막 무대는 다음 화에 나오네. 보이즈 플래닛에서도 입학식에서 영웅으로 퍼포먼스를 한 팀이 있었죠. 위에화에서 했었나? 최근에 지금 로드 투 킹덤 에이스에서도 워너스가 했었고, 제가 지금 그 리본이라고 보이그룹들의 서바이벌 방송 리뷰하고 있는데요. 거기 참가하는 팀들이 대부분 그 일본의 시노쿠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짜 아주 거의 제일 작은 소형 기획사 팀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메이저 아이돌로 데뷔하려는 연습생이니까 여기가 더 잘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거기는 이미 데뷔해서 활동 경험이 있는 팀들이니까 거기가 더 잘해야 되는 건가 좀 헷갈리는데, 저는 시노쿠보 아이돌보다는 여기 참가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이. 왜냐면 시노쿠보 아이돌에서 인기 있는 팀들은 뭐 200석, 250석 콘서트가 그런 캐파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뷔하는 팀들은 적어도 1000석 이상 공연을 해야 되는 목표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데뷔한 팀을 만약에 시노쿠보에서 돌린다고 해도 저는 최소 500석, 600석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더 잘하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멤버들이 더 좋은 멤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3화 리뷰 영상까지 보고 전체 멤버들 중에서 괜찮은 멤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